네, 안녕하세요. 서현 아카데미 한국어 대표 강사 최혜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요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안내 지문은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고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는 텍스트, 슬플 땐 빨래를 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비 코리안의 대표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패스트 페이퍼에 있었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이제 시험지에는 분명하게 나오는 게 이 해당 대본은 이제 뮤지컬 대본으로 대본이라고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뮤지컬 대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대본은 물론 대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듯이 노래가 함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마디로 텍스트의 성격을 바라보면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성격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받게 됐을 때 시나 소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본을 얘기하는 희곡,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 수필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어떤 제시문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해당 제시문이 제시하고 있는 문학적 갈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것에 과연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비 코리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질문을 질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내 지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안내 지문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가볍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내 지문은 세 여성의 대화는 어떻게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무엇이냐? 세 여성은 누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이걸 읽었을 때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해당 제시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세 명의 인물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을 어떻게 볼까? 그럼 당연히 제시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작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주인 할매, 그리고 나영이, 그리고 희정 엄마가 이미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세 명의 등장인물을, 등장인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의 조건이 뭐였죠? 바로 대화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지, 그래서 그 대화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지금 제시문에서 딱 봤을 때도 나영이가 등장하자마자 주인 할매가 오늘 쉬는 날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밥은 먹고 댕기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영이의 상태를 살펴보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영이가 힘없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대본의 지문을 통해서 나영이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나영이가 힘없이 예라고 대답했을 때 바로 또 다른 인물인 희정 엄마가 어디 아프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챙기는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대화의 성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로를 상대를 나영이라는 대상을 살피고 또는 신경 쓰고 있는 그 인물의 질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먼저 간다면 나영이가 현재 힘없는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힘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정 엄마와 주인 할매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세 명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겠구나. 또는 서로를 신경 쓰고 있는 사이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쭉 읽어보면 나영이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렇게 됐을 때 희정 엄마는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물어보고 주인 할매는
이제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가면서 이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 행동들과 대사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어떤 방향을 잡게 된다? 아, 이들의 관계가 현재 굉장히 가깝고 서로를 챙기는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 다음을 쭉 읽으면서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작품의 전반부에는 그럴 수 있고 후반부에선 관계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면서 작품을 분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영이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고 주인 할매에 계속해서 이러한 위로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울고 싶으면 울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영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어. 아니면 어떤 일인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나영이 스스로의 고통 또는 고생을 공유하는 상황이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나영이의 행동이 변화한 거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거나 토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격을 딱 봤을 때 서로를 신경 쓰는 질문 아니면 상대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어떤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특이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뭐냐면, 이제 희정 엄마가 나영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공장 생활을 15살에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일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한다? 이 스스로도 자신의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희정 엄마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거는 희정 엄마의 노래이기 때문에 희정 엄마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노래의 가사에 대한 분석도 사실상 필요한 거고, 노래의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쭉 봤을 때 이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서 아까 전에 희정 엄마가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공유를 해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자신이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인 할매도 자신의 고통 또는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바로 또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서로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고 있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었고, 이제 나영이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영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성격을 하나하나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에서 보여주는 노래 1과 2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위로를 주고자 했었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노래 3에서는 나영이의 직접적인 물음에 응하는 그러한 어떤 해답을 주고자 하는 노래로서 성격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영이가 자신의 삶을 토로할 때 더 이상 대사가 아니라 노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럼 이럴 땐 뭐라고 하냐? 나영의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번 자신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래라는 어떤 분석 요소를 사용할 때, 나는 저 부분을 사용해야지 라고 기억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노래가 다시 또 나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한다면, 답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답가라는 게 이제 대답하다 할 때 그 답인데요. 답을 주는 노래인 거예요. 가는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답가의 성격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해진 부분 중에 하나가 노래 6번이게 되겠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된 거예요. 세 인물이 함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인물이 노래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이 분석을 해가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 또한 그것에 내가 혼자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도 이제 노래로 합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로 마무리되는 노래 7이겠지만 이제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때까지 딱 오면 안내 지문은 지금 대화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뮤지컬 대본에다가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내가 분석글에 안 넣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쓰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작품 분석에 필요한 요소가 뭐였냐 했을 때 세 여성의 관계였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세 인물의 대화는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세 여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이 대화였죠. 근데 이거 대화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성격이라든가 목적 또는 역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으로 조건으로 됐었던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겠죠. 이렇게 작품 분석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뽑아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내 해석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쭉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구조는 사실상 서로 본론 1, 2, 3 모두에 이 모든 관계들이 나오는 게 좋죠. 요소들을 전부 다루는 게 좋고, 적어도, 예를 들어, 세 개의 본론을 쓴다면 2개 정도에는 다 들어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서론 같은 부분은 보통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내 지문의 기준이 이것을 앞에 말했었던 주제와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나의 분석을 제시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대화가, 대화, 를 통해서 이웃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래를 통해서 노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 전부 내가 분위기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분위기 같은 경우를 이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분석에 대한 연결들을 본론 1, 2, 3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웃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본론 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노래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대화와 함께 전개된다. 함께 전개되는 또는 제시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것을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론 3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부터는 저는 조금 더 심층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화라는 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거고 여기서 분위기라는 키워드를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대강 맵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마무리를 짓게 될 건데
결론 같은 경우에 팁을 그냥 주자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나 또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석인 거죠, 이때는. 해석을 보여주거나 또는 여기 그 안내 지문의 기준이 뭐였어요? 대화였어요. 그럼 대화가 형성하는 분위기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안내 지문에 따른 생성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IB가 제시하는 안내 지문은 주제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둘 다 그냥 다 선택해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심화된 자신의 시선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샘플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개요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작품 내부에 있는 이제 어떤 문학적 장치라든가 의미라든가 그리고 본론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또는 서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서 다루게 될 거고 이런 방향과 이런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샘플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